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맘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성현의 가르침 따르는 소리 높으니 어질고도 외로운 마음 더욱 빛나리. 조선시대 인재들을 양성하던 그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옛것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대구 향교로 떠나봅니다. 콘크리트 건물들이 사방을 둘러싼 도심 한복판. 앞만 보며 질주하는 바쁜 일상에서 마치 쉼표처럼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 시절의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대구 향교. 우선 태조 7년 1398년에 이 지역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이 조년 양사에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또 재앙을 더불어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학교 중앙에 자리 잡은 동상 하나, 바로 공자상인데요. 1997년 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시로부터 기증받은 거라고 합니다.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연들의 위패를 모시고 재앙을 받드는 향교. 그래서일까 유학을 공부하는 유림들에겐 향교가 늘 중심이 됐습니다. 유림사회의 중심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유림의 중심인 그 공자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많은 유림 단체가 대구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교인이라 할 수 없듯이 우리 향교에 출입을 하지 않고 또 재향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참 유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 즉 인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치에도 많은 가르침을 남겼는데 여러 왕에게 정치가가 인덕을 갖추어야만 세상의 질서가 안정을 찾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자의 유교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향교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향교라는 이름으로는 사실상 고려시대 때 고려 중말기에 그때 향교라는 말을 처음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향자, 그 고을 향자, 지방에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중앙에는 성균관이라든지 사보학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방민들의 교화 그리고 지방의 그 교육을 위해서 향교가 설치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주로 조선에 와서 향교가 정식적으로 전국에 현치 이상 전부 설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조선시대 학생들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이렇듯 인재 양성과 유교 이념 확산, 그리고 백성 교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조선 초기 성리학 보급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주, 부, 군, 현마다 한 개교씩 세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중학교 정도, 중고등학교 정도 이 수준입니다. 집에서 이제 배우는 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네 서당 이런 데서 기초 학문을 천자문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향교입니다. 향교는 이를테면 관립이죠. 나라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공립교육기관이고 사설교육기관으로는 사립으로 볼 것 같으면 서원이라든지 서당도 좀 규모가 큰 서당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구 유림들의 중심, 대구 향교는 언제 처음 들어섰을까요? 1398년 중구 교동에 세워진 대구 향교.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599년 현재 달성공원 부근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1605년 교동으로 이관하여 명륜당을 준건했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32년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 유생들의 독립운동이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복잡한 대구 시가지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야말로 오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그 대구향교 그 건축물의 그 공간 배치는 보면 교육을 시키는 강학 공간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제 제향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그 향교의 그 건물 배치를 보면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거진 다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대구 향교는 좀 특이한 것이 명륜당과 대성전이 앞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 당시 때 이쪽으로 향교를 옮겨오면서 이제 대지의 그 모양을 살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었는데, 정면에 서서 우리가 마주 보았을 때는 오른쪽 편에 이제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왼쪽 편에 제향 공간인 이제 대성전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학을 가르치던 명륜당. 명륜이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의 등문 공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든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이곳을 통해 배출됐고 경전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나 속과 시험을 시행하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은 이제 강학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강당에 해당이 되죠. 교실입니다. 명륜당이 있고 명륜당 앞쪽에 보면 좌우로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당시 향교 교생들이 기거했던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동제는 주로 이제 양반 자제들이 기거를 했었고 서재에는 이제 그 일반 평민들의 자제들이 이제 기거했던 그런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호인 대성전입니다.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납배 지붕 기와집으로 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짜올린 다포식 양식으로 건축되었는데요. 내부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향교의 그 제향 공간인 이제 그 문묘라고 하는데요. 이 문묘 안쪽에는 보면 제 바로 뒤쪽에 보이는 것이 이 문묘의 그 정전에 해당되는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공자를 비롯해서 25위의 이제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 되겠고요. 대성전 앞쪽에 보면 역시 좌우로 작은 부속 건물이 있는데 동무서무라고 하는 옛 부속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성전을 마주보고 선비를 기른다는 양사제. 매년 봄, 가을에 선발된 유생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또 명륜당 앞들 끝에 자리한 낙육제. 이곳은 1721년 설립된 관립도서관의 효시로 일본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지금 위치에 건립됐습니다. 현재 그 대구 향교 경내에는 보면 그 강학 공간인 명륜당과 제향 공간인 그 대성전 말고 또 다른 그 두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양사제와 낙육제라는 건물인데요. 이 두 건물은 본래 그 향교의 부속 건물은 아닙니다. 낙육제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경상 감령에서 운영했던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향교를 1932년도에 지금 이 자리로 옮길 때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낙육제 그리고 양사제를 이렇게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현재 이 대구 향교 경내에다가 이렇게 복원하는 형태로 세워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선 향교는 때로는 유학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때로는 성현들의 제례를 지내는 곳으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장으로도 활용되었고, 우리나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는 그러한 학교 역할을 했었죠.
옛날에는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 그 목민관들이 모이는 선비들이 모임 장소니까 이쪽을 통해서 그러한 백성 순화 그런 쪽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향교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강학인데요. 지금도 대구 향교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회자되고 있는 인성교육입니다. 소학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소학이 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중에서도 도덕, 인륜에 관한 사항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요즘 인성교육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이 먼저 되어라. 막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소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구 향교 명륜대학. 강의를 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데요. 오랜 기간 꿈꿔온 고전 공부를 향교에서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또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른들 퇴임하시고 난 후에 뭐 다 퇴임하시고 난 후에 그 어른들 교육시켜서 뭐 하겠느냐. 그 어른 집에 가면 좀 할아버지고 전부 그 집에서는 제일 어른이십니다. 이 어른들이 여기서 퇴직하시고 나셔서 향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가정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니까 손자들을 교육할 수 있고 자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사회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사실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향교에 설치되어 있는 과목이 6개 내지 7개 과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1번이 소학입니다. 소학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사서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서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전반입니다. 오경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도 그 사장지학이라 그래가지고 출세를 하기 위한 공부. 지방 생원시 시험 과목이 제가 듣기로는 사서 오경을 제대로 알고 읽고 풀이할 수 있나? 요걸 갖다가 합격을 시키면은 그게 생원시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의 진사시는 조금 전에 사장지학입니다. 거기서 시를 짓고 어떻게 문장을 지으면 거기 이제 진사 시험이 그겁니다. 그래서 소학 그리고 사서 그다음에 경전 오경 그거 하고 나면 네 번째는 한시 짓는 거. 그다음에 서예 막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옛 어른들이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반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 사서반의 논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담은 논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인생 고전이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고전을 알고 싶었는데 이런 향교에서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를 여기거든. 그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전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근본 이치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대학이라든지 중요이라든지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일 선비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강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우리가 지켜왔던 이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효가 이루어지고 나라에 대해서는 충이 이루어지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존경하는 이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건 인성 교육이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옛 선조들의 고결한 선비 정신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성교육 체험학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성교육 플러스 체험학습이 아니고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교에 와가지고 붓글씨도 연습해보고 옛날 선비들이 그 체력 단련하는 활도 쏘아보고 그리고 과연 이 선비란 어떤 사람들이 선비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PPT로 또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향교는 과연 무엇 하는 곳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도 각인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예절의 그 기본인 예법, 절하는 법, 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교 아까 이야기하듯이 인리예지신, 인리예지 사덕을 갖다가 하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믿을 신자를 더해가지고 오상 이 교육이 중점적인 교육 사항이죠. 곱게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향교 곳곳을 둘러보며 이곳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데요. 예절 교육과 다양한 전통 놀이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가장 기저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교육을 우리 향교에서 맡아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에 인성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뽑아내가지고 액기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차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곳에 이 향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우리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 순간만큼은 조선시대 향교에서 공부하던 선조들이 되어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뭐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교육,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교육, 출세를 하기 위한 이런 교육 밑바탕에 옛날에 그 소학을 제일 먼저 가르쳤듯이 그런 역할을 우리 향교에서 하고 싶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민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지는 대구 향교.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곧 경자년 축에 석전대전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봄가을 1년에 2번 있는 석전대제는 지역의 유림들이 총출동하는 향교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 석전대제는 공자님을 위시한 여러 성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봄, 가을에 2번 실시를 하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악기와 이런 것이 보존이 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 85호로 지정이 돼서 성균관을 위시한 향교가 234개나 됩니다. 거기에서 일제히 오늘 10시를 기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지내는 석전대제. 향교가 들어서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봄가을에 올리는 제례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관, 소원관, 집회, 헌패, 입회수, 전패. 전패,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제례의식.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석전대제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 패백을 드리는 전패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언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흔례,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언례, 초원관이 시니 앞에 있는 조와 술을 먹는 의식 음복례,
병과 두 등 제사에 사용한 그릇을 거두는 절차로 철변두,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 송신내, 충문과 패백을 불태우는 망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석전대제는 국가적 행사로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의식을 통해 조상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유학을 배우는 유림들에게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공덕을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정중한 제례의식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향교를 비롯해 칠곡 향교, 현풍 향교 등 세 곳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대구 향교에서는 공자, 맹자 등 오성이와 최치원, 이황, 이이 등 성현 22 등 옛 성현에게 제례를 올렸습니다. 향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에 개성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또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향교가 해야 될 일들이 교육뿐만 아니고 또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또 개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방의 교육기관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온 향교. 교육, 문화, 정치적 기능은 물론 지방 풍속을 바로잡고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화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우리 유림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젊은 층에 이 유림의 정신을 심어주고 또 인의예지신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민족 정신 또 선비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향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들한테 심어 놓는 그 씨앗이 나중에 가서 참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향교에서는 모든 정성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우리 유림 정신이 잘 전달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특히 인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구 향교. 격동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향교의 전통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옛것을 지키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향교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이들이 찾는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또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